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과 비교할 때 부등식은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성질이 다른지 잘 살펴보세요. 말이나 수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림이 더 빠르게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의 예를 보세요. 0,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5 이렇게 5개의 수를 가장 큰 수부터 배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네요. 그럼 양수를 먼저 골라야겠죠? 1과 3을 먼저 고릅니다. 이 중에서 더 큰 수는 그래요. 3입니다. 그럼 3을 맨 처음에 쓰고 그 다음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큰 수는 맞아요. 0이에요. 0을 씁니다. 음수 2개가 남았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둘 중에서 큰 수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큰 수입니다. 마이너스 2가 크고 그 다음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5개의 숫자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말한 5개의 수가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부터 배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오른쪽에 있는 수부터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에 놓인 수가 왼쪽에 놓인 수보다 크니까요. 이와 같이 여러 수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직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직선 위에 수를 올려놓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수체계와 수직선 단원을 참조하세요. 만약 수직선 위에 수를 올려놓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직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등식 양변의 대소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직선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성질을 잘 이해한 후에는 수직선 없이 대소관계를 파악할 것입니다. 2는 6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는 6보다 작다. 이제 우리는 이 부등식의 양변에 동일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작업을 할 텐데 각각의 경우에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 작업을 하면서 두 수의 대소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수직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직선을 가져와 볼까요? 자, 위 수직선에 2와 6을 표시해 봅시다. 먼저 원점 0을 잡아 볼게요. 이쯤에 원점을 잡고요. 단위 길이는 선생님이 이미 다 잡아놨어요. 이 한 칸이 1입니다. 그럼 2는 두 칸 이동해서 이 점이 2고요. 그 다음 6은 3, 4, 5, 6. 이 지점이 6이 되겠네요. 자, 먼저 1단계. 양변의 1을 더해 볼까요? 더하기 1을 하면 3입니다. 좌변은 3이고요. 우변도 더하기 1을 하면 우변은 7입니다. 계산에서 나온 두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3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7은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어떤 수가 더 큰가요? 7이 큽니다. 그러면 좌변이 큰가요? 우변이 큰가요? 우변이 크죠?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부등호 방향이 처음과 비교할 때 바뀌었나요? 그대로인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2단계. 이번에는 양변에서 3을 빼봅시다.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우변에서도 빼기 3 하면 3이 나옵니다. 계산에서 나온 두 수를 수직선 위에 올려볼게요. 마이너스 1은 이쪽에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1. 3은 여기 있네요. 여기 3 한번 겹쳐 씁시다. 그러면 3이 큰가요? 마이너스 1이 큰가요? 3이 크죠? 좌변이 크단 얘기인가요? 우변이 크단 얘기인가요? 우변이 크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도전해 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직선의 계산 결과를 표시하면서 잘 살펴보세요. 자, 1단계. 양변의 1을 곱해볼까요? 좌변에 곱하기 2. 그럼 4가 나옵니다. 우변에도 곱하기 2. 그러면 12가 나오죠. 계산에서 나온 두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4는 0, 1, 2, 3, 4 여기고요. 12는 5, 6, 7, 8, 9, 10, 11, 12 이쯤 표시가 되겠네요. 자, 어떤 수가 더 큰가요? 12가 큽니다. 그러면 우변이 크다는 얘기죠.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부등호의 방향과 비교해 보세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2단계. 이번에는 양변을 2로 나눠 봅시다. 좌변 나누기 2 하면 답은 1입니다. 계산 결과. 우변도 나누기 2 하면 계산 결과는 3이 됩니다.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요. 1은 여기 있고요. 3은 6입니다. 1이 큰가요? 3이 큰가요? 오른쪽에 있는 3이 크죠? 그러면 좌변이 큰가요? 우변이 큰가요? 우변이 큽니다. 부등호의 방향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덧셈이나 뺄셈의 경우처럼 2를 곱하고 나눈 경우에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곱하고 나누는 경우에도 부등호의 방향은 항상 그대로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곱해볼까요? 자, 3단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봅시다. 좌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 우변에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이렇게 음수를 곱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해야 합니다.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까요?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2칸 이동해서 여기 표시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은 4칸 더 이동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 어떤 수가 더 큰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더 크죠? 그러면 좌변이 큰가요? 우변이 큰가요? 좌변이 커지네요. 부등호의 방향이 처음과 비교해 보세요. 처음 부등호와 지금 계산한 부등호.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인가요? 아,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봅시다.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우변도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수가 더 큰 수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 큰 수예요. 그러면 좌변이 크다는 얘기죠? 부등호 방향은 왼쪽으로 벌어집니다. 자, 처음에 있는 부등호의 방향과 비교해 보세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학습 정리를 먼저 하고 간단한 활용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까지의 작업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정리해 볼까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어떤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식을 보세요. A는 B보다 작습니다. 이때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양변에 같은 수 C를 빼면요. 같은 수 C를 빼는 경우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 C를 곱하거나 나눠 볼까요?
좌변은 AC, 우변은 BC 곱하는 경우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그래요. 바뀌지 않습니다.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 나누기 C, B 나누기 C. 양수로 양변을 나누는 경우에도 부등호 방향은 그래요. 안 바뀝니다. 그럼 음수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좌변 AC, 우변은 BC입니다. 음수를 곱하는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그래요. 바뀝니다. 그럼 음수로 양변을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때도 부등호 방향이 마찬가지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문자를 사용하면 두 식의 대소관계를 금방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자는 수를 대신해서 수학 여러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이 제시될 때 그 대소관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진 부등식을 다양하게 요리해 봅시다. 화면에 식을 보세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2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 어떤 작업을 해야 2x의 범위를 얻을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지요? 양변에 1을 곱합니다. 왼쪽에 2를 곱하면 2x. 우변에도 2를 곱하면 2 곱하기 2. 4가 되네요. 부등호 방향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2x는 4보다 크거나 같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해볼까요? 양변을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x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x. 우변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로 숫자가 바뀌죠.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복잡한데요. 3x 플러스 5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먼저 처음에 식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먼저 곱하기 3을 해보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이 식에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러면 3x, 2에도 3을 곱하면 6이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양수를 곱했으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5를 더해야 되겠죠? 양변에 5를 더합니다. 그래서 좌변에 더하면 3x 플러스 5. 우변에 더하면 6 플러스 5는 11이 되겠죠? 이때 부등호 방향은 그래요.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미지수 x의 모양이 다양하게 바뀌더라도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그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팁으로 하나 더. 어떤 수 a가 양수라고 할 때는 a가 플러스 부호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만점에 도전해 봅시다.